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문재인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주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행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그리고 사실 부정, 과학 무시에 대해서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법대로 하겠다, 사실대로 하겠다, 과학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문재인의 반문명적, 야만적 정책이 하나하나 폭로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임자가 워낙 엉터리 짓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바로잡기가 쉬운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쪽은 헌법, 사실, 과학에 따라 정책을 펴고 저질러 놓은 자들은 그런 문명의 3대 기초를 몽땅 부정한 짓을 해놓으니까 오늘은 바보짓이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바보짓이냐? 이건 문재인의 바보짓입니다. 문재인을 향해서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재인이 요새 트위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SNS를 통해서 반박이 가능할까요? 나는 바보짓을 안 했다. 아니 탈원전 정책이 그게 바보짓이 아니고 뭡니까? 탈원전을 선언하는 그 유명한 연설 2017년 6월이죠. 한참 잘 나갈 때 한 연설에서 근거로 된 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몇백 명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본 정부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 물질로 취급을 하면서 탈원전 해가지고 안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위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찌라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탈원전을 선언함으로써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파생되었습니까? 효율성도 없는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룩한 산림 녹화를 망가뜨리고 미세먼지는 더 많이 나오게 만들고 전기값도 올라가게 만들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원전 우리 산업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바보짓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속 시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요새 속 시원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경남 창원 원전 산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가지고 협력 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하여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즉 온타임, 온버짓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원전의 경쟁력이라고 새삼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전 기업과 협력업체가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지점에서 원전 산업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설비 관련 단조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방금 공장을 둘러봤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탈원전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이 이걸 다 보고 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다. 거듭 문재인의 바보짓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책 방향은 잡았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원전 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일감 창출, 금융 지원, 시장 확대, 지원 정책 등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하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원전 산업 현장 방문은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룩한 문명건설의 몇 개 범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 산업 건설은 이승만 때부터 이루어진 누대에 걸친 공적이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겁니다. 우리 민족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게 보이지 않고 북한의 원자폭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전은 가장 위험하다고 쓰레기 취급을 한 자입니다. 이 자의 머릿속에 김일성의 악령이 들어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싫어하는 한국의 원전 산업을 문재인도 싫어했고 김일성이 좋아하는 북한의 원자폭탄을 문재인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5년 동안 김정은이가 원자폭탄 개발하고 개선하고 하는 시간을 벌도록 해준 게 문재인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5년 했다. 그 5년 하는 과정에서 원전 산업을 망가뜨린 것도 김정은을 위한 봉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이념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념적 인간은 이념적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수치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원전 협력업체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 2025년까지 총 1조 이상의 일감 신규 발주,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지원 및 일감 연속성 강화,
총 3,8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 및 6,700억 원 규모 기술 투자,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서는 1,000억 규모 긴급 자금 공급 등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세금 폭탄, 근보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국민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 살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입니다.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보짓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이런 짓을 해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정의도 아닙니다. 정의 구현을 해야 됩니다. 형사적 그리고 민사적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가망신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 손해를 끼칠 대가를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서 문재인을 폐가망신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진실에 기초한 정의가 자유를 지킵니다. 진실, 정의, 자유 순으로 일을 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저자들은 정의를 먼저 세워놓고 자기 나름의 거기다가 진실을 국에 넣으려고 하니까 바로 탈원전 같은 바보짓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